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재미를 활용해서 코딩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주 동안 그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빅재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실 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인데요. 그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 많아요. 많은데 이 전처리 기법을 2주에 나눠서 정리를 해보고 실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요, 전처리 기법 중에서 이 결척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컬럼 데이터 중에서 비어있는 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 좀 값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특정 범위를,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값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정상 범위는 뭔지, 이 정상 범위를 알아야 이 범위를 벗어난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으니까요. 정상 범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이 뭔지. 필터링은 뭐라고 했습니다. 행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행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컬럼 변경에서는 열을 제한한다 했죠. 컬럼을 제한한다. 이건 필터링은 값의 특정 컬럼의 값의 조건을 줘서 이 행을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표본을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추출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 변수, 기존의 컬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값을 또는 새로운 변수 또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파생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병합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합치는 거예요. 근데 컬럼 기준으로 합칠 수도 있고 행을 기준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병합은 어떤 특정 키 값을 가지고 합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합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두부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합치듯이 이렇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합치는 것을 우리가 병합이라고 하고, 이 조인이라는 것도 합치는 건데요. 합치는 건데 이 조인이라는 것은 결합을 할 때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합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7개의 전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영상에서는 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전처리 기법을 확실히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처리의 개요였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전처리를 하죠. 우리가 깍두기를 담글 때는 이 물을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오뎅탕을 할 때 좀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한두 덩어리 넣고 이제 오래 끓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볶음 할 때 어슷썰기, 그죠? 뭐 이렇게 뭐 샐러드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채 썰기, 그죠? 뭐 국 끓이거나 할 때는 또 반달 썰기, 뭐 그죠? 이거는 또 어떻게 쓰죠? 어쨌든 이것도 뭐 볶음 요리나 이런 거 쓸 때 하죠.
그래서 요리를 어떤 요리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요리의 목적에 따라서 이 재료를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물론 전처리에 빠진 것들이 더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세척. 그죠? 세척을 해야 되고 세척을 하는 것을 이제 어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이런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따지면 이게 본격적인 요리를 하기 전에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해요?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 그 다음에 시각화 DP 해야 되잖아요. 플레이팅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데이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원재료가 있으면 무라는 원재료가 있으면 세척을 하고 하듯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것이고 어떠한 뭐 이 요리에 따라서 데이터를 한 번씩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자, 데이터 전처리는 사실은 이 데이터 전체 데이터 분석의 7,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 그 데이터 전처리에 따라서 분석 성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분석의 정확도도 달라집니다. 예. 분석 성능이란 말은 뭐 속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도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의 종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데이터를 정제한다, 클린징한다. 그러니까 결착시 없는 데이터를 채워주거나 또는 없는 데이터를 제거해주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상치 처리. 이상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값을 C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삭제하느냐 아니면 값을 변경하느냐 뭐 이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철자가 잘못돼서 남자와 여자가 아닌 경우는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을 우리는 데이터 정제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무에서 흙이 묻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털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데이터가요 한 군데 다 모이면 한 번에 다 모이면 좋겠지만 이게 흩어져서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서 모이는 경우에 그 데이터를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때 합치는 그 방식이 데이터 조인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고 병합이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자, 조인은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합치는 거고 데이터 병합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바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것. 기존의 데이터에는 없지만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 것. 파생 변수. 이것이 바로 변수를 생성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는 것. 구조 자체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행과 열을 변환하기도 하고, 그죠? 보시면 행과 열을 변환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봇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데이터를 정렬도 하고, 행을 변경하는 이렇게 데이터 자체,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 구조 변경이다. 전처리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예, 개념을 아시면. 자, 결측치 처리입니다. 그래서 결측치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 데이터 가운데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결측치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 결측치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데이터 분석에 상관관계가 이렇게 막 분석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값들이 비어 있잖아요. 예, 이런 값들.
그래서 이 경우는 데이터 도메인 전문가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어, 뭐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삭제하거나 또는 이 값은 유추가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값을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결측치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EDA 작업을 했을 때 요약 정보를 보잖아요. 그 요약 정보에 보면 몇 개의 값이 비어 있는지, 각 컬럼에 몇 개의 값이 비어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 그 값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채워주거나 또는 그 비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 주거나 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알아야 이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요. 결측치가 10% 미만이다 했을 때는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을 삭제하거나 치환하는 방식이 있고, 10% 이상 50% 미만이다 하면은 모델 기반으로 어떤 뭐 평균값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50% 이상이다, 절반이 비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 그 컬럼 자체를 못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예 그 컬럼 자체를 이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측치를 삭제하고 치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삭제하는 경우는 그냥 삭제해 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결측치를 어떤 빈 값을 우리가 다른 값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때는 뭐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뭐 최소값, 최빈값, 이전 행의 값, 지정값으로 이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의 정보가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의 학생의 키값이 키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특정 학생의 키값이 없다라고 하면 키가 없다고 하면 어떤 평균으로 이렇게 그 비어 있는 값을 이제 변환해 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예. 그래서 결측치를 이렇게 변환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의 전문가,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이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이상치라는 것은 이상한 값이에요. 이상한 값. 정상 데이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이상치로 판별하고 삭제하거나 다른 값으로 채워주는 작업, 치환해주는 작업. 그러면 우리가 정상 데이터의 범주가 뭐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볼까요? 그래서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들을 이상치라고 그러고 아웃라이어다.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치 방법은 이거예요. 자, IQR 이라고 하는데, 이 IQR은 뭔가 하면 1, 4분위, 3, 4분위 간의 어떤 구간을 얘기합니다. 이 구간. 그죠? 근데 1, 4분위와 3, 4분위의 이 구간에 곱하기 1.5배에 해당하는 거리, 밑으로 또 위로, 이 범위가 정상 범주라고 일단은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좀 이상한 값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이상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 있는 값들은 주로 삭제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변경이 가능한 데이터인지를 판단을 내려서 변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필터링입니다. 필터링은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필터링 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 컬럼에 대한 변경은 없고 이 행 자체를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QL에서는 웨어절이라는 웨어절을 이용해서 행을 제한합니다. 사실 이 테이블은 행과 열로 되어 있죠. 예, 행과 열로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우리가 추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출하느냐? 컬럼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5개의 컬럼 중에 3개의 컬럼만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컬럼 변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컬럼을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값을 예를 들어서 0, 1, 0, 1, 0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특정 값을 가지는 행만 가져와라. 그래서 0을 가지는 행을 가져와라 했을 때는 이렇게 3개의 행이 되겠죠. 그죠? 행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고 열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 필터링은 뭐예요? 특정 값을 기준으로 행을 가져오는 행을 제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필터링하고 컬럼 변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를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 자 필터링과 컬럼 변경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 레코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터링이다. 자, SQL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SQL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select라는 구문이 select 절이 있고 그 다음에 from이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where라는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order by라는 절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여기에는 select 다음에는 컬럼명이 들어가고 where 절 다음에는 컬럼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배우면 필터링과 컬럼 변경이 SQL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터링, 컬럼 변경 한번 용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입니다. 샘플링은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 중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 그래서 일부만 사용할 때 데이터를 표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것이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릴 때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 데이터가 많아지면 성능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샘플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 돌려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때는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샘플링을 해도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 검증이 되면 참 제일 좋겠죠. 그래서 샘플링 방법은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재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2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은 자, 첫 번째 단순 랜덤 샘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가 규칙이 없이 단순 확률 추출, 무작위 추출로 그냥 뽑는 거고요. 이 층화 샘플링이라는 것은 모 집단을 특정 기준으로 나눕니다. 나눠서 그 나눈 그룹 내에서 비중을 골고루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층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재사용 여부는 복원 추출법이 있고 이제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그래서 추출한 데이터를 다시 넣고 복원해서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 한 번 추출하면 다시는 그 모집단에서 이제 제외하는 것을 이제 비복원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예, 그림에서 단순 랜덤 샘플링은 이게 만약에 여성과 남성인데 이렇게 여성과 남성이 있다고 했을 때 단순 랜덤 샘플링은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남성이 4명, 그죠? 남성이 4명, 여성이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이 됐고요. 자, 층화 샘플링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일단은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그룹에서 비율에 맞게끔 샘플링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층화 샘플링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치우침의 문제, 바이어스, 스큐니스의 치우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이 층화 샘플링이. 그래서 그 모집단의 집단 간의 비율을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샘플링 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가 쏠림 현상이 있는데 층화 샘플링의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쉽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샘플링 단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예. 층화 샘플링이니까. 그다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추출했으면 그거를 다시 넣고 또 이제 선택하는 것을 복원 추출이라 한다. 비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추출한 것은 다시 나오지 않게끔 빼고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복 추출된 사례가 없죠. 그래서 복원 추출의 경우는 이렇게 동일한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한번 보통 이제 추출을 할 때 데이터가 샘플링을 할 때는 비복원으로 하겠죠. 예. 자, 파생 변수입니다. 파생 변수. 자, 기존의 변수를 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 근데 이 변수를 뭐라 그래요? 또 컬럼이란 말도 하죠, 우리는. 예, 컬럼. 예, 그죠? 예, 파생 변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된 모양은 파생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파생 컬럼을 만들 때 주로 우리가 함수를 많이 쓰더라. 함수를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을 할 때 데이터를 어떤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변환을 해줄 때 쓰는 함수를 써서 한다. 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서 특정 숫자에 대해 숫자를 가지고 있는 컬럼에 대해서 그 숫자가 그 컬럼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라는 그 함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반올림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링이라는 것은 이제 올림이죠. 올림. 그 다음에 플로우라는 것은 내림이죠. 내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거죠. 근데 내림이는 이건 내림이죠. 자, 로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로그입니다. 로그를 씌워주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제곱근에 대한 숫자에 대한 연산이고 지수 변환을 해주는 함수고요. 절대값을 구해주는 이제 ABS, absolute 약자죠.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뭐예요? 숫자형 변수를 만들어주는 숫자형 함수죠. 숫자를 처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우리가 가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도 가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컬럼의 데이터에 문자열이다 했을 때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게 strlength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컬럼의 스트링 문자열을 합치고 싶을 때는 또 paste zero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페이스트 제로하고 컬럼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서브라는 것은 이제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열만 자르고 싶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르고 싶을 때 0부터 1, 3, 4 미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4개의 글자만 가져와라.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변환해 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분리해 주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문자열 처리 함수가 있어서 이 문자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빅재미에서 유일하게 코딩하는 부분입니다. 이 함수 사용법. 그래서 이 함수 사용법이 좀 익숙해지면은 데이터를 가공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그대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함수, 숫자열 함수, 그죠? 이런 것들은 항상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뭐 상관없이 모든 랭귀지에서 다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 SQL에서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표현형이 약간 다르긴 한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병합입니다. 데이터 병합인데요. 이 데이터 병합은 말 그대로 이 행을 컬럼을 기준으로 이 컬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치는 컬럼이 확장되는 사례가 있고,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이런 행이 있고 이런 행이 있는데 데이터 여기 10개의 레코드가 10개의 데이터가 있고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20건의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행병합, 그 다음에 열병합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5개의 컬럼이 있고 여기에 5개의 컬럼이 있는데, 예?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10개의 컬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쉽죠? 자, 우리 실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인입니다. 조인. 자, 여기서 보면 이 조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설정한 키값이라고 하는데, 컬럼의 값을, 특정 컬럼의 값을 우리가 키값이라 한다. 근데 키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키값을 기준으로 기존 데이터셋과 결합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이라는 게 있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고, 라이트 아웃 조인이라는 게 있고, 풀 아우트 조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너 조인이라는 것은 키값이 양쪽에 있는 테이블에 키값이 맞는 경우만 추출해 주는 것을 말하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키값이 맞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다 보여주되 키값이 맞는 오른쪽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아웃 조인은 뭐 반대고요, 풀 아우터 조인은 다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이름이 ABC가 있고 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ABD가 있고 여기는 성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너 조인이라는 것은 이름을 기준으로 AB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만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조인을 한다. 이렇게 이름을 기준으로 조인을 해서 이 두 키 값이 맞는 경우만 이렇게 데이터 결과로 뽑아주는 것을 우리가 이너 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합이 있고 여기도 집합이 있죠. 근데 집합 기준이 뭐예요? 이름을 기준으로, 이름이 같은 경우만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합쳐주는 것을 이너 조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또 설명하자면 좀 깊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너 조인이라는 것은 특정 키, 이름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합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너 조인은 반드시 같은 경우만 한다.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왼쪽 키값, 왼쪽 테이블을 기준으로 조인을 해서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온다. 즉 C라는 사람의 성별은 여기에 C라는 사람의 성별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그냥 빈 값으로 두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다 보여주고 이걸 기준으로 조인을 해서 보여달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오른쪽 값을 기준으로 다 보여주고 여기에 성별과 키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는 D라는 사람의 키 값이 없죠. D 없잖아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D라는 사람의 키는 없게 됩니다. 대신에 오른쪽 사람은 다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다. 풀 아우터 조인은 뭐 이쪽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해라. 그러면 C 데이터는 성별이 없고 D 데이터는 키가 없는 거죠. 자,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신입사원의 이름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신입사원의 이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입사원 그 부서예요. 부서. 부서인데 예제가 좀 그런가?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김태경이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이 사람의 이제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 그 명단을 뽑아라고 했을 때 그 부서에 소속된 사람만 뽑으면 신입사원이 명단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인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 데이터 조인은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아무튼 여기서는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키 값을 기준으로 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략적인 개념은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실습을 통해서 이 전처리 기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